그만해 형. 그만하긴 뭘 그만해. 형수님 때문에 회장님이 우리 집도 찾아오고 우리 형제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부 계획적이었잖아요. 너 그 입 다물어 임마. 확. 흥수가 왜 광숙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36화 마지막 장면, 흥수가 광숙에게 날선 태도를 보이자 시청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 형수에게 왜 저러는가? 오늘은 시청자들의 반응과 37화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말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광석과 동석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 있어요. 자기가 뭔데 며칠 같이 살지도 못한 형수를 잡아두려는 거냐고 말이죠. 일반적이라면 벌써 스스로 시댁을 떠났거나 시댁에서 알아서 내보내서 새 삶을 살도록 배려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소수이긴 하나 일부는 다혈질인 흥수가 장수영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애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흥수의 반대가 갈등을 위한 억지 전개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평탄하게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 원하지만 제가 지난번 예측에서 작가가 그냥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이런 복병이 나타났네요. 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형제 중에는 이런 반응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능력 있는 한 회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요? 장모가 될 공주실 여사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 위해 저녁을 대접한 후 자기 차로 광숙과 공여사를 먼저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퇴근하는 차 안에서 광숙이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었죠. 돌려주려고 술도가집으로 왔다가 울며 나오는 광숙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형제들이 알게 되었고 반대했다는 것을 직감한 동석은 굳은 표정으로 광숙의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은 의지와 정중함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광숙 씨를 좋아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광숙 씨가 커밍아웃을 하려고 여러분과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말 못한 것이지 여러분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오천수 부사장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형수인 마 대표도 돌아가신 장수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시댁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제서 겨우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어렵게 실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장차 장모가 되실 분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기에 오늘 저녁 대접을 하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저는 마 대표가 떠나지 않고 시댁을 살리려고 하는 그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시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누나처럼 알뜰히 살피고 도우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죽은 지 15년 동안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여러분의 형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남은 생애를 같이 걸어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또 무엇이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이 많고 제 욕심 차리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성품에 반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장수영 대신에 여러분의 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형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형수님을 위하고 독수리 술도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동석은 광숙에게 말합니다. 광숙 씨, 괜찮습니다. 시동생분들도 놀라서 그렇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물러나오죠. 이 사단은 이비싼 공주실 여사가 너무 좋아서 골든캐스트 황 회장과 통화하면서 자랑하는 걸 천수 전처가 엿듣고 형제들에게 발설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터질 일이 터진 것입니다. 흥수의 생각이 얕고 다혈질인 성격으로는 광숙이 정중히 말해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사건이 술도가를 뒤흔듭니다. 문제의 천수 전처가 유산을 배분받으려는 속셈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아직은 법적으로는 아내의 신분입니다. 이미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난 술도가를 팔아치우려고 매물로 내놓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누구 맘대로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죠? 이걸 편의점에서 미순이 듣게 되고 놀라서 천수에게 알려줍니다. 슬도가가 또다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한 회장이 법무실을 동원해서 부당한 유산 배분 청구를 무산시킬 겁니다. 사실상의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재산 증식분에 대해서는 유산 배분 요구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광숙은 시동생들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천수 전처가 술도가를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다시 일군 것인데 자기 맘대로 팔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의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상해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강인하고 뒤끝이 없는 광숙이라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연락을 받은 한 회장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합니다. 광숙은 회장님의 이런 위로에 행복과 사랑으로 눈물을 훔치죠. 그때 뒤를 밟은 흥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의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회장님이 불을 앞세워서 형제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싫습니다라고 말이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독수리 5형제 중에서 제일 생각이 짧고 다혈질이고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자가 흥수입니다. 일편단심인 옥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몰라주다가 경쟁자가 나타나니 이제 사비로소 질투에 눈이 먼 그런 인간입니다. 시청자들은 옥분이 동물 원장과 잘 되는 게 천만 번 낫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흥수의 말을 듣는 한 회장의 마음은 참 착잡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형수를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건가? 돌아간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의대로 광숙을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는가고 말입니다. 퇴원한 광숙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광숙이 편애하는 국밥집으로 같이 갑니다. 광숙은 동석의 국밥을 시켜주죠. 손이 많이 가는 회장님, 그러나 이건 사랑이에요 호호. 광숙은 여전히 술도가와 시동생들을 걱정합니다. 흥수의 편을 들고 섭섭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듣고 있던 동석은 말문을 엽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광숙은 놀란 눈으로 한 회장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술도가에서 나오다니요. 동석은 찬찬히 말합니다. 광숙씨, 이제 그만하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시동생들의 일은 시동생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어요. 광숙씨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직도 당연히 내려놓아야 하고요. 운영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동생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술은 고자동 공장장이 빚는 것이고 운영은 오천수 부사장이 대표가 되어 맡아서 하면 됩니다. 오천수 부사장의 처해 소송은 제가 변호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장광주 공급은 염려 마세요. 계속될 겁니다. 흥수 씨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토스트 주문은 일단 중단시키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다른 데서 받아서 제공하면 됩니다. 이제 술도가에서 나오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생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되고 계속 광숙 씨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광숙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 한 회장의 일리 있는 말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독고탁은 강수의 출생이 장미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둘을 식사 자리로 불러내어 강수가 부모를 찾고 싶지 않은지 떠봤습니다. 강수가 의외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장미애에게 강수 출생에 대해 뭐 아는 거 있냐고 떠보죠. 당연히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서랍에서 강수의 갓난아기 때 사진을 발견했기에 독고탁의 촉은 발동합니다. 강수의 숟가락에 놀라운 단서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친자 확인. 37화에서 장미애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까요?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다만 결혼 전에 말 안 한 것뿐이죠.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할 용기는 없을 독고탁입니다. 강수를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 되고 시간도 걸립니다. 오히려 강수가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미애를 용서하고 엄마로 대우하며 살겠죠. 세리도 이를 알게 되겠지만 그리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된 세리입니다. 마마걸에서 어엿한 성인이 되는 거죠. 한편 세리와 범수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범수도 세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남녀관계를 부모가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남녀관계죠. 근데 말이죠. 세리가 한 일을 돌보고 있는 것을 몰래 사진 찍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한이 엄마 은영이 보낸 흥신 소직원입니다. 범수의 연애 사실을 입증하여 한이를 데려오려는 수작인 겁니다. 한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보다는 천수와 미순이 걱정입니다. 중간에 영주 엄마가 끼어들어서 이혼도 안 되는 상태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근데 영주 엄마가 미국에서 사귀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가 이혼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되고 유산 상속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기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흥수와 옥분은 당분간 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흥수는 옥분을 맞이할 자격이 없지 않은가 싶어요. 부드럽고 사려 깊은 동물 원장이 옥분에게는 훨씬 좋은 배우자이죠. 물론 지금 옥분이 흥수를 얼차려시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러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죠. 고자동 공장장이 공주시려사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 원장과 실제로 잘 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고자동 공주실, 이 두 사람만 생각하면 저는 골치 아픈 독수리술도 가사태 중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여러분? 드라마 센스는 다시 쇼츠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